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종목 단일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체육계 구조 자체를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 스포츠국의 정재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조재범 코치에게 17살부터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참 한마디로 참담했고요. 특히 제가 지난 2008년에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라는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금메달을 인권의 가치보다 금메달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현실이 드러난 거라고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심석희 선수가 어릴 때부터 그 코치에게 배웠고요. 예. 가족 같은 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고 모든 사람이 믿었고 구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네. 금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심석희 선수가 거기에서 뭐 본인이 모든 주변인과 이 절대적인 권력자인 코치를 거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또 여기에서 그런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구타를 당하고 네. 그럼으로써 더더욱이 이제 뭐 거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가 네. 성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최악의 범죄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빙상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그 지적이 있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정재영 기자께서 이런 부분들 괜히 들춰내서 왜 스포츠계를 분탕질을 하느냐라는 그런 욕도 많이 드셨던. 예,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육계 인사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큼 네. 대한민국이 이제 엘리트 스포츠의 향후 선수, 특히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포츠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보도였다. 예. 어떻게 스포츠 기자가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저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를 비판하고 했던 분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 여성 체육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선배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여성 체육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죠. 예, 그 예. 여성 체육인들의 윗 선배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은 여성 체육인들의 이 명예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다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처럼 사회에서 보지 않겠느냐. 네. 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앞으로 여성 체육은 선수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네. 이러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에게 항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또다시 재현되고 있으니 네.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장기간 계속 그렇죠. 배웠던 부분인데. 네. 그럼 그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걸 왜? 사실 이것도요. 처음에는 구타의 문제. 예. 스포츠계 정말 뭐 폭력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네. 그래서 이 심각한 폭력의 문제를 다뤄보자라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 빙상 쪽도 그 부분으로 그렇죠. 출발한 거 거기서 아니겠습니까? 시작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팀의 농구팀인데 지도자가 학교의 선수 대부분을 학교 안에서 그 성적으로 유린했다라는. 네. 처음에는 정말 듣고도 이게 설마 사실이겠냐.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들어갔을 때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건 지금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건 오히려 한가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범죄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성폭력의 포인트를 맞춰서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끌어내야겠다라고 네. 해서 그게 제작된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묻힌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에요. 제가 어제 또 한 번 절망한 내용이요.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지금 꺼내놓은 대책이 네. 사실 흔히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2008년대 거를 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사해서 복붙해서 다시 들고 온 게 아니냐고 할 만큼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 과거에 했던 관행들 그대로. 그렇죠. 10년 전에 내놨던 그 대책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금메달과 승리를 위해서 그 선수의 인권이나 선수의 학습권이나 미래 이걸 네.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 스포츠에 대한 한국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수많은 대책이 지역적인 대책이 나왔지만 네. 근본적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요. 오늘 나온 이 대책들이 어제 오늘 나온 이 쏟아지는 대책들이 네. 저는 10년 뒤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만큼은 이번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반드시 이번에는 시스템과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KBS 스포츠국 정재영 기자와 함께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빙상뿐만 아니고 뭐 네. 앞서서 뭐 몇몇 구기 종목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때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요. 사실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큰 문제가 생길 때 뭐를 건드리면 바뀌겠습니까? 네.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이건 총체적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학교 운동부 그 엘리트 스포츠에만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그동안 인력과 예산을 전부 다 집중해 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생 운동 선수들을 키워내고 그래야 이 학생 선수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운동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인생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속되고 그렇죠. 종속되고 부모님들도 당장 그 대학에 가야 하니까 예. 또 설사 때리더라도 매달려서 제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취업까지 또 이 코치들의 카르텔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가 절대 권력자가 되고 이 선수와 가족들은 절대 을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학교 체육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선수는 거의 99% 이상이 학교 체육, 학교 운동부에서 나옵니다. 합숙하고 거기서 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운동부는 또 특별하게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발점은 학교 체육입니다. 네. 학교의 체육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넓은 저변에서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죠. 엘리트 운동부가 있고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네. 스포츠 클럽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거는 무조건이죠. 일반 학생들이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선수의 저변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저변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일단 99%의 일반 학생들은 배제해놓고 한 전체 학생의 1%밖에 안 되는 운동선수들을 딱 모은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면서 운동만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학교 체육 자체를 일반 학생과 운동선수의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면서 네. 그 안에서 그냥 잘하는 학생이 대회에 나가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똑같은 얘기들이 사실 굉장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됐다고 생각하고요.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책임을 묻는 이 시민 단체라든지 사회 각계의 네. 이런 요구들이 어.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뭐 협회라든가 이런 그 관이 아닌 외부에서의 감시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네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처음에 2008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1년 동안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미 그때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년 동안 특별 대책팀을 운영하면서 예. 스포츠계 성폭력을 막으려고 했는데 네. 그때도 이 체육회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음. 체육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 나왔던 그 대책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되 네. 근본적으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번에 나온 대책들도 단지 지금의 쏟아지는 막 그 우박이나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는 효과만 있겠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다 바꾸는 네. 이런 실질적 성과까지 나가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점차 무슨 뭐 잦아들다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체육 쪽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계시네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우려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범했던 그 실패 예. 그게 이번에 또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우리 사회가 또 이걸 바꾸지 못해서 혹시라도 10년 뒤에 또다시 이런 비극이 나타난다면 정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스포츠 강국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는 좀 나몰라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직까지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 생각의 구조는 올림픽 금메달,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이 사고의 구조를 갖고 정책과 예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책과 예산까지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스포츠 선진국이랑 결국 전 국민이 모두 다 참여하면서 엘리트 운동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으로 직업 갖고 있다가 그렇죠. 올림픽에 출전한다거나. 당연하죠. 예.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그중에 잘하는 선수들은 뭐 프로 선수도 되고 또 국가대표도 되고 또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이렇게 가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엘리트 운동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이걸 완전히 딱 구분지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전히 앞으로도 스포츠 강국이 되어야겠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말로만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것을 다 그냥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체육을 또 운영해 왔던 또 여러 가지 성적을 냈던 이런 측면들 심석희 선수 문제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또 처벌한 이후에도 뭐 제 식구 감싸기로 다시 뭐 감경해 준다거나 복귀한다거나 이런 관행도 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요? 이어지면서 이 은폐의 구조라는 거는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취업하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예. 이게 승리 지상주의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승리를 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와 가족들도 어지간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네. 코치는 뭐 당연히 덮으려고 하고 학교와 체육회까지 나서서 이 문제가 생겼지만 자 일단은 이게 네. 우리가 당장 시합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덮고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보자면요. 이번 심석희 선수의 그 폭행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과 이제 인사도 하고 얘기를 하는 전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때 한번 벌어졌다고 하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한체육회와 이 협회, 학교 이런 쪽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다 포기할 거야? 아니면은 뭐 금메달 안 따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들을 계속해서 덮어오는 거죠. 그게 예, 은폐의 구조고 은폐의 카르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도 덮고 다음에도 덮고 또 덮고 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진천 선수촌을 심석희 선수가 뛰쳐나갔을 때 언론들에서 뽑은 제목은 다 무단 이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사실을 언론에서 알기가 어렵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왜 우리의 최고 스타 선수가 왜 이 자리에 없지? 왜 선수촌에서 이탈을 했지? 그 의문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근데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뭐 감기였다 뭐 이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이야기로 해명도 있었고. 둘러댔죠.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시기에 위기는 모면하고 나중에 서서히 밝혀진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어떤 심석희 선수의 정말 이건 용기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챙기고 응원해 줘야 돼요. 이 용기를 우리가 이번에만큼은 심석희 선수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가장 어려울 사람은 심석희 선수와 가족입니다. 네. 그분들이 낸 용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변화하는 네. 금메달이 인권보다 높은 가치를 받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서 금메달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권보다 우선 가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 금메달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우리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짜 갈 수 있는 사회, 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변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청취자께서도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디 전학가야겠어님께서 엘리트 체육 없애고 사회 스포츠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정호님께서는 지금 정부도 체육회 적폐 세력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하고 유유 좀 답답한 마음도 전해주셨는데 금메달 지상주의 이거 안 따도 좋으니까 좀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국은요,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제 사회 전체 의견이 모아지고 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스포츠 개혁이 필요하다고 모여질 때 실질적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대응할 땐 또 대응해야 되겠죠. KBS 스포츠 취재부의 정재용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